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서 우리 네티즌들이 일본 제품 사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런 일본 기업 목록 그리고 불매운동 참여 포스터도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어떤 효과가 그리고 얼마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알아보니까 일본 제품 판매가 줄어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국내 한 연구진이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또 영향을 딱 집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수입이 줄어든 원인을 불매운동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 업체가 한국의 불매운동 때문에 우리 수익이 감소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 네. 이런 우리 회사가 불매운동 대상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을 때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땠나요? 네, 그때 상황으로 불매운동 영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05년 초에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을 때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대형마트 통계를 보면 한 일본 회사 맥주 판매량이 한 달 만에 35.6% 떨어졌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때였는데, 그러니까 맥주가 좀 더 판매량이 늘어날 만한데, 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 수입 맥주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줄었습니다. 불매운동 영향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판매량으로 따져봐도 불매운동 영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될 수는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일본 정부까지 움직이게 하는 효과도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맥주 같은 소비재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약 6%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원료, 기계 같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진 않는 원자재나 자본재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매운동하는 품목은 아까 맥주 같은 그런 소비재 위주입니다. 네. 개별 일본 기업은 몰라도 일본 정부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양국 국민들의 감정이 좀 이렇게 틀어지는 거, 또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도 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국에서 이렇게 여론이 안 좋구나, 또 한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자국 정부에 빨리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압박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부터 국민청원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일본권 사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죠. 여기에 일부 마트와 편의점 사장들까지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은 일본 맥주와 담배까지 손해보더라도 아예 안 팔겠다는 겁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27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사들인 제품은 모두 반품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소비자가 아니라 상인들이 나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나선 곳도 있습니다. 곳곳에 대형 현수막을 붙인 서울 한 식자재 마트는 어제부터 일본 제품 반품에 나섰습니다. 주로 담배와 맥주 제품입니다.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은 당연히 일어날 거고요. 일본 정부에서 철폐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그 보복 행위가 끝나는 날 저희도 같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일부 편의점은 일본 제품을 아예 매대에서 치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60여 개 일본 브랜드가 담긴 불매 리스트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에 오른 업체 중 일부는 일본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아베 정부가 뿌린 갈등의 씨앗이 국민들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휴일 동안에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움직임은 이어졌습니다. 맥주나 담배를 사고 팔지 않겠다는 데 이어 소셜미디어에는 일본 여행을 취소한다는 이른바 인증샷도 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처럼 소비재에 집중된 불매운동은 파장이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 여행 예약을 취소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항공 예약을 취소한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여행사에도 예약 취소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그리고 기업단체, 관공서 등은 여행 취소가 가능한지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올해 5월까지 지난해보다 5%가량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매운동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일본 여행객은 더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중소상인들은 일본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편의점 등에서 제품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옷이나 자동차 등을 사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불매운동을 관심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 중 맥주 같은 소비재는 6%에 그친다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불매 운동이란 말에서 불매는 사지 않는다는 뜻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팔지 않는다는 불매로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일본산 불매 운동이 바꿔놓은 모습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팔지 않는 불매 운동의 현장 곳곳을 취재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도매업체에서 반품 물건들을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마트인데요. 이 상자 안을 보시면 전부 다 일본 제품들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300곳이 넘는 마트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하루에 한 5군데? 당분간은 뭐 매출은 어느 정도 이제 감소가 되지만 근데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마트 창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한켠에는 일본 제품들이 놓여 있는데 보시면 된장이랑 간장도 있고요. 이렇게 과자랑 사탕도 있습니다. 총 15가지 종류 정도 되는데 이미 2차례 반품 차량이 왔다 가고 남은 것들입니다. 과거사 반성도 없는 일본이 오히려 반성은커녕 경제 제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서울 북가자동의 또 다른 마트에서도 지난주부터 일본 제품이 사라졌습니다. 뺐습니다. 판매를 있던 거예요? 그렇죠. 판매를 중지하려고. 마트 주인은 단골 손님 2,500여 명에게 미리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마트가 지금 20년이거든요. 진짜 어지간하면 타협을 하고 저기 하고 다 이랬었는데 불매운동을 한 적은 처음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제가 있는 거잖아요. 손님들도 써왔던 일본 제품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커피 무슨 커피인데 그거 또 일본차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거 먹자. 일본 오차 그게 좀 맛있어서 정말 안 먹고 싶어요. 이제는 오차도 안 드시고 싶어요? 온차도 안 먹을 거예요 이제.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팔으라고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왜냐면은 잠깐 또 그러면은 또 부메랑이 돼서 또 다른 걸로 또 얽힐 수 있다고. 일본 맥주의 경우 전주 대비 주말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토요일날 여기 물총 축제할 때는 일본 맥주가 제일 늦게 팔렸어요. 나머지 싹 다 팔리고. 서울 시내의 일본 제품 매장들도 한산합니다. 일본에서 아베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여기서 불매해야지. 안 사면 안 사는 거지 뭐. 우리 것도 많은데 뭐.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필요하면은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 이거 사는 거 갖고 뭘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 해야지. 일본산 자동차 매장 앞에선 1인 시위도 이어집니다. 어쨌든 불매운동이 불매운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불매운동이 가졌던 분노들이 좀 모아져서 정말 역사청산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함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수입 대행사는 난감합니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昔だったら日本に対する嫌悪感をストレートにもっと言えたのかもしれないけど、なんかちょっと仲良くなってきたからなんか匿名でできる行動としてしてるのかな。 일본 불매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보이콧 재팬이 적힌 사진과 함께 사지 말아야 할 제품의 목록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I love Korea가 적힌 사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한일 관계 속에서 시민들의 대응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결과가 눈으로 바로 보이는 품목이 있는데 바로 맥주입니다. 더운 날씨에 맥주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는데 일본 맥주만 판매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의 일본 맥주 매출표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아사히 맥주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기린 이치방과 삿포로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맥주 이런 거 판매량이 줄긴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많이. 많이 줄었어요? 대형마트 상황도 다르진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국산 맥주와 다른 수입 맥주는 모두 판매량이 늘었지만 일본 맥주만 16% 줄었습니다. 수입 맥주 순위도 뒤바뀌었습니다. 올 상반기 하이네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렸던 아사히는 4위로, 기린 이치방도 7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더위에 시원한 맥주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불매운동이 계속된다면 일본 맥주 업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이 퍼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입니다. 일본 수입차 엘사의 차 트렁크에 붉은색 무언가가 잔뜩 뿌려진 모습이죠. 온라인에선 반일 감정 때문에 누군가 일본 차에 김치 테러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사실처럼 퍼졌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이른바 일본차 김치 테러 사건, 이거는 근데 경찰이 이미 사실 확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지난 5일에 사진과 글을 자신이 활동하던 차 동호회 게시판에 처음 올렸습니다. 지난 8일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해서 하루 만에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건데요. 네. 붉은 것은 김치가 아니라 토사물이었습니다. 네. 지난 4일 새벽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차 트렁크에 토를 한 겁니다. 고의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가 파손된 곳도 없어서 가해 취객이 2만 원가량 세차비를 물어주고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사실과 달리 마치 반일 감정, 일본산 불매운동 영향인 것처럼 퍼졌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과정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1단계, 피해 차주가 온라인에 처음 올린 글을 보시죠. 김치 테러라는 용어를 쓰긴 썼지만 어디에도 일본 제품 구매, 불매운동, 또는 뭐 반일 감정 이런 것 때문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냥 자신의 차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라고 동호 회원들에게 조언을 좀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며칠 뒤에 글쓴이는 여러 매체에서 취재 연락이 오지만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일이 정치적으로 엮여 커질까 봐 취재를 거절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그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그 결과를 다시 온라인에 알렸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섣불리 글을 올렸다면서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다음 2단계를 나눠보면 네. 문제는 일부 언론 보도였습니다. 첫 글이 올라오자마자 일본 제품 불매 연관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한 기사가 점차 많아졌습니다. 사흘간 세어보니까 총 17건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추정된다거나 가능성 정도로 언급한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사 내용은 김치 테러가 맞고 반일 감정 때문인 것이 확인된 사실처럼 바뀌었습니다. 네. 반일 감정이 크다고 보여주는 근거로 또 일본차 주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도 과정에서 좀 엉뚱한 사진도 퍼졌다면서요? 네, 바로 지금 보실 이 사진입니다. 역시 일본 수입차 엘사 브랜드 사진인데요. 누군가 매국노라고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글씨를 써 놓았습니다. 한 경제 매체가 최근에 온라인 기사에 이 사진을 썼는데 확인 결과 2008년에 올라왔던 사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김치 테러 사진과 맞물려서 둘 다 최근에 일어난 커지는 최근에 이 반일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뭐 그런 상징처럼 퍼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진을 쓴 보도는 사실상 오보인 거죠?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기사는 수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퍼진 기사 내용이 일본 언론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극우 성향이라고 불리는 산케이 온라인 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차체에 김치를 문질러서 오염을 시켰다. 또 붉은 스프레이로 매국노라고 쓰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잘못 퍼진 방금 보신 그 두 가지 상황이 일본 극우 언론 입맛에 맞게 활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정보 검증이나 언론 보도를 더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지적이 나오는 이유겠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